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무사 60기에 합격을 한 제 학교 후배를 초대를 했습니다. 그 구독자분들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합격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어요. 그래서 트렌드도 바뀌고 강사님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래서 4일 전에 합격을 한 따끈따끈한 동생을 초대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라. 안녕하세요. 이번 60기에 합격한 세무사라고 합니다. 얼굴이랑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한 후배이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오래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오래 한 만큼 공부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 건데 1차하고 2차 공부 방법이 있는데 1차는 빨리 합격했잖아, 네가. 네, 일단 빨리 1차는 합격했지. 말씀해주신 대로 딱 해서 음. 합격했어요. 1차 강사님과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1차 강사님은 이제 제모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김현식 회계사님 했어요. 제가 1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이제 6년 장수하고 붙은 케이스인데 네,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강사님 안 바꾸고 쭉 그냥 한 걸로 머릿속 계속 인식되니까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. 맞다. 근데 강사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고 저도 김현식 회계사님을 들었어요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심심해서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김기동 강사님이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. 그리고 세법은 예, 세법은 이제 저는 강경태 회계사님. 나도 강경태 쌤 들었고 그럼 원가는 이제 처음에 김용남 어. 쌤 하다가 그 나무에 있지 않나? 네, 나무에 있어요. 나무에, 네. 근데 원가를 사실 좀 제가 서울에 했거든요. 근데 이게 한 번 발목을 잡았어요. 그래서 원가는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서 김용남 쌤 듣다가 임세진 쌤 듣고 그냥 문제를 그냥 많이 풀었던 거예요. 그럼 원가는 강사는 뭐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했다. 뭐 이렇고. 강사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. 1차는 또 뭐 있지? 재정학. 재정학은 이제 김판기 선생님. 그분이 네. 가장 유명하니까. 네. 그리고 행소법. 행소법은 이제 정인국 선생님. 정인국 쌤 아직도 있나? 아마 정인국 쌤이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. 그때 행소법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의 원탑 강사였지. 그러면 재무회계는 김현식, 그리고 세법은 강경태, 그리고 원가는 뭐 마지막에는 임세진, 그리고 재정학은 김판기, 그리고 행소법은 정인국 선생님. 이렇게 들었네요. 댓글 중에서 강사님과 책을 소개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강사님만 소개한다고 하면 책은 뭐 그 강사님의 책을 쓰면 되니까 일단은 1차는 그렇게 들었고 1차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. 가장 중요한 부분. 일단 제가 장수생이잖아요. 장수생이지. 17년도에 한번 쳐고 18년도에 아마 합격했어요. 제가 1차를. 그때 이제 4488 그 형님 말씀하셨듯이 그 4488로 약간 전략을 많이 잡았잖아요. 4488이 뭐지? 아, 네. 40점, 40점, 80점, 80점. 그렇지. 컴팩트하게 되게 한 거죠. 근데 이제 좀 장수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했던 게 뭐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았나 좀 오래 공부하게 오래 되지 하게 않은 공부하게 거지. 되는. 그럼 1차를 좀 진득하게 공부하자. 지금 또 1차가 이제 응시생이 많아졌죠. 제 시작할 때보다 한 2배가 증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 문제도 올해 세법이 좀 어렵다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버리는 거 없이 가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저랑은 좀 다르게 버리는 거 없이 다 들고 가야 된다 1차에도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네가 1차를 합격을 하고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다시 이제 1차를 몇 번 쳤지? 1차를 3번 쳤습니다. 3번? 네. 1차를 3번을 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모르고 쳤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실력이 있을 때 쳤는데 그렇죠. 2차를 공부하고 다시 1차를 보니까 쉬워서 이건 다 풀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 뭐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지. 사실 초시생 입장에서는 그렇죠. 이거를 다 공부하고 이렇게 점수를 고득점 받는 게 쉽지는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. 시험이 더 어려워질수록 절대 다 풀지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덜 공부해도 된다. 그래서 꽈락만 넘기고 평균만 넘기는 대로 그 방향을 잡아도 1차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. 대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동차는 못 합격하잖아.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한번 맛본 사람이랑
네. 맛보지 못한 사람이랑의 실력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. 네, 좀, 왜냐면 네, 좀 그건 큰 것 같아요. 2차 공부를 한번 알고 나면 사실 이 1차 공부가 되게 쉬워지잖아. 그리고 내 실력도 2차 공부를 하면서 좀 향상이 되다 보니까 1차 합격 못한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또 차이는 좀 큰 것 같더라고. 그러면 요즘 트렌드로 보면 다 공부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꼼꼼하게 푸는 게 좋겠다. 네, 그래야지만 2차에도 네. 도움이 된다. 근데 2차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제 1차 수업하면 아마 또 1차생들을 위한 그렇게 수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가르쳐 주는 건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1차, 네. 1차로 이 정도는 들고 가자 하는 거는 버리지 말고 네, 다 들고 네, 가자. 그 그 정도? 네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1차는 2차에 비해서 1차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데?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차를 100이라고 치면 1차는 60? 60? 50에서 60? 나는 2차 대비 1차를 한 30%밖에 안 받거든. 2차 공부해보니까 1차는 아무것도 아니었고. 근데 저는 트렌드가 지금 바뀌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 합격했을 당시 그때는 저도 한 30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1년 전이죠. 1년 전에 1차를 쳤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는 되는 거예요. 50 정도? 네. 오, 많이 올랐네. 그러면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네.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뭐 어차피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랑 원가는 강사님을 안 바꿨을 거고 세법도 그럴 거고 세법도 안 바꿨죠. 네. 그러면 이제 세법학 강사님을 누구로? 세법학 강사님은 이제 처음에는 그 동차 때 그때는 진짜 뭘 몰랐어요. 제가 처음 딱 동차했을 때 그때 이제 정병찬 선생님 그 스터디 가이드 특강 그것만 들었어요. 그러다가 결국 떨어지고 윤종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딱 공부를 했죠. 제가 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윤종 선생님 기본 강의를 듣고 정병찬 선생님 스터디 가이드 특강을 듣고 스터디 가이드 책에 그 두 내용을 다 넣었어요. 그리고 스터디 가이드만 쭉 반복했어요. 그 이번에 본 것만 10회 녹음 이상은 한 것 같아요. 네. 역시 장수생이라 10회도 금방 하지 뭐 아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니까. 그렇죠. 장수생이라도 까먹긴 하는데 이제 그렇지. 1년이 지나면 그래도 1, 2, 3회도까지는 좀 걸려도 그 뒤로는 또 금방 올라오니까. 금방 붙거든요. 네. 그러면 정병찬 선생님이랑 윤종 선생님이랑 강의를 2개를 접목을 시켰고 정병찬 선생님의 별명이 천문학자라고 하도 별표를 많이 쳐줘가지고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윤종 선생님은 이제 실버벨이라고 하던데 두 분 다 제가 강의를 조금 들어봤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정병찬 선생님이 더 맞았고 그리고 정병찬 선생님이 쳐주는 별 중에서도 많이 쳐주는 게 제가 칠 때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병찬 선생님만 들었습니다. 뭐 근데 세법학은 세법학은 나도 생각을 하는 게 강사님을 여러 명 듣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, 오히려 여러 명 듣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세법학은 주제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예 못 쓸 수도 있고 또 잘 적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강사님을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2차를 합격을 하고 난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? 기분은 진짜 합격을 딱 하긴 했을 때 정말 날아갈 듯이 진짜 저는 엄청 소리를 질렀거든요. 집안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봤어요. 지금도 엄청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. 그래 생각해보면 네가 거의 한 7년? 6년? 네, 6년 했습니다. 6년 공부했는데 사실 3년 이상 지나면 장수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합격하기가 힘듭니다. 왜냐면 아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떨어지고 나면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많이 늙었어요. 공부하면서 많이 늙어서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만큼 또 돌아오는 행복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조금 공부 시작한 거에 비해 늦은 만큼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러면 3차 이상 장수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네. 어쨌든 저도 3차 이상 넘었고 2차는 한 4번을 친 거죠 거의 4번을 치면서 그 전에는 알고 있어서 좀 넘기고 이런 게 생겨요. 이제 그거는 올해는 또 이제 내년에 1차도 쳐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배수해진이 생기면서 낭떠러지까지 왔네. 힘을 그냥 다 빼고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. 전에 했던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로 했습니다. 진짜 그러니까 무지다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유예다 이 정도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
알고 있다가 아니라 아는 네. 것도 모른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네.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다. 네. 무튼 이번에 또 마지노선이기도 했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올해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년 다시 공부했을 거가? 네, 다시 공부는 했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영어도 해야 되고 1차도 다시 1차도 다시 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려워진다 했으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 뭐 네. 요즘에 들어보니까 1차 합격했던 사람도 다시 1차를 떨어서 광탈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. 그만큼 1차 시험이 어려워졌고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대학교 20살 때부터 봤었는데 뺀질뺀질해갖고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. 니는 꼭 합격할 것 같다. 꼭 이게 세무사 합격할 것 같다. 오히려 이런 뺀질뺀질한 놈들이 합격을 한다. 나도 뺀질뺀질했으니까 딱 나랑 비슷해 보였는데 결국은 합격이 잘 안 되고 안 돼서 저도 슬펐는데 결국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제가 꼭 유튜브 출연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또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?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이거는 되는 시험입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60 세무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